18장 꾸물거릴 시간이 없어이. 물론 메리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했다. 메리는 지쳐서 늦잠을 잤고 마사는 아침 식사를 가져와서 콜린이 아주 얌전하긴 하지만 한바탕 격하게 울다가 지친 뒤에 을에 그렇듯이 아프고 열이 난다고 얘기해 주었다. 메리는 마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천천히 아침을 먹었다. 마사가 말했다. 대련님이 그러는디 아가씨가 될 수 있는 대로 빨랑 와서 자기를 만나주었으면 좋겠대유. 어쩌다가 도련님이 아가씨한테 꼼짝도 못하게 대했는지 참 희한해이. 아가씨가 어젯밤에 그렇게 호되게 야단을 쳐줬는디 안 그래이? 남들은 감히 엄두도 못 낼 일인디. 가여운 아이 같으니 하도 지멋대로라서 완전히 구제불능이라니께요. 우리 엄니가 그러는디 어린아이한테 일어날 수 있는 진로 나쁜 일 두 가지는요. 절대로 지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하고 언제나 지 마음대로 하게 해주는 거래이. 어느 짝이 더 나쁜지는 엄니도 모른대요. 아가씨도 경장이었어이. 근데 내가 방에 들어가니깐 되련님이 부탁이야 메리 아가씨한테 여기 와서 나하고 이야기를 하겠느냐고 물어봐 주겠어? 했어이. 대련님이 부탁이야 라고 하더니 가실 거예요 아가씨? 메리가 말했다. 먼저 디콘부터 만나러 갈 거야. 하지만 문득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메리는 마음을 바꿨다. 아냐, 먼저 콜린한테 가서 말해야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니까. 메리는 모자를 쓰고 콜린의 방에 나타났고 잠깐 동안 콜린은 눈에 띄게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콜린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은 가엾게도 파리했고 눈가가 거무스름했다. 콜린이 말했다. 내가 와서 기뻐. 너무 지쳐서 머리가 지끈거리고 온몸이 다 아파. 어디 갈 거니? 메리는 다가가서 침대에 기대어 섰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디콘한테 가는 거지만 다시 올 거야. 콜린 이건 비밀의 뜰하고 상관 있는 일이거든. 콜린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조금 혈색이 돌았다. 그래? 밤새 그 꿈을 꾸었어. 잿빛이 초록으로 물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팔랑대는 조그만 초록색 잎이 가득한 자리에 서 있는 꿈을 꾸었거든. 여기저기에 새들이 제 둥지에 앉아 있었고 너무나 조용하고 고요해 보였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비밀의 뜰을 생각하면서 누워 있을게. 5분 뒤에 메리는 디콘과 함께 뜰에 서 있었다. 여우와 까마귀가 또 디콘하고 같이 왔다. 이번에 디콘은 길들인 다람쥐 2마리도 데리고 왔다. 오늘 아침에는 조랑말을 타고 왔슈. 와 정말 좋은 녀석이에이. 점프 마류. 이 두 녀석은 주머니에 넣어 갖고 왔쥬. 여기 요놈은 넛이고 요놈은 쉐리에이. 디콘이 넛이라고 하자 다람쥐 한 마리가 디콘의 오른쪽 어깨 위로 폴짝 뛰어올랐고 쉐리라고 하자 다른 한 마리가 왼쪽 어깨 위로 폴짝 뛰어올랐다. 두 아이가 풀밭에 앉자 캡틴은 발치에 웅크리고 앉았고 수트는 나무 위에서 근엄하게 귀를 기울였으며 넛과 쉘은 두 아이의 근처에서 서로 코를 비벼댔다. 메리는 도저히 이렇게 행복한 곳을 떠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메리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을 때 디콘의 재미있게 생긴 얼굴에 떠오른 표정을 보고 메리는 차츰 마음을 바꾸었다. 메리는 자기보다도 디콘이 콜린을 더 불쌍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디콘은 고개를 들어서 하늘과 둘레에 있는 모든 것을 올려다보았다. 저 새들이 쥐저기는 소리 좀 들어봐이. 세상이 온통 그 소리로 가득한 것 같잖아이. 휘파람도 불고 피릿소리도 내고 말이에이. 바이, 녀석들이 하늘로 곧장 날아오르고 있어이. 서로 부르는 소리도 들어보구요. 온 세상이 소리를 내는 것 같으면은 봄이 오는 거에이. 또르르 말린 잎사귀가 쫙 펴지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좋은 냄새가 가득하잖아이. 디코는 그 행복해 보이는 들창코로 킁킁 냄새를 맡았다.
근데 그 가여운 아이는 집안에 틀어박혀서 별로 보는 게 없으니깐 온갖 것들이 지를 소리 지르게 맹근다고 생각하게 된 거쥬. 시상해. 그러니께 우리가 대련님을 일로 데리고 와야 해이. 이것저것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공기 냄새도 맡게 하고 온몸에 햇빛도 실컷 받게 하고요. 꾸물거릴 시간이 없어이. 디코는 보통 때에는 메리가 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사투리를 적게 쓰려고 애썼지만 무척 흥미를 느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억양이 아주 심해졌다. 하지만 메리는 디콘이 쓰는 사투리가 좋았고 그래서 자기도 사투리를 배우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래서 메리는 이제 조금은 사투리를 쓸 줄 알았다. 메리가 말했다. 그려, 그렇게 해야지. 먼저 뭔 일을 할지 내가 말해줄 테니께. 메리가 이렇게 말하자 이 꼬마 아가씨가 사투리를 말하느라고 혀를 꼬는 품이 재미있어서 디코는 씩 웃었다. 메리가 말했다. 콜리는 정말로 니를 환상적으로 생각한다니께. 니를 보고 싶어하고 수투랑 캡틴도 보고 싶어하지. 난 집에 가서 내일 아침에 나가 갸를 보러 오지 못하면은 내가 가만 안 있겠다고 할겨. 짐승들도 데리고 올 거라고 해야지. 그러고 조금 있다가 잎이 더 많이 나오고 꽃봉오리가 하나둘 맺히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갸를 데리고 나올 거라고 할겨. 디콘이 휠체어를 밀 거고 우리가 갸를 이리로 데리고 와서 모든 걸 다 보여줄 거라고 하겠어. 메리는 말을 멈추었다.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다. 사투리로 이렇게 길게 말해본 적이 없었고 사투리를 꽤나 잘 기억하고 있었다. 디코는 킥킥댔다. 아가씨는 콜린 대련님한테도 사투리로 말해야겠는디요. 그러면 대련님이 막 웃을 테고 아픈 사람한테 웃음보다 좋은 건 없으니께요. 엄니는 아침마다 30분씩만 실컷 웃으면은 당장 장티푸스에 걸릴 놈도 나을 거라고 하시쥬. 메리도 킥킥댔다. 오늘부터 당장 콜린한테 사투리로 말해야지. 매일 아침마다 매일 밤마다 마법사가 지나가면서 흙과 나뭇가지 속에 숨어있는 아름다움을 지팡이로 쳐서 끌어내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뜰에 찾아왔다. 이 모든 것들을 남겨두고 뜰에서 나가기가 힘들었다. 넛이 메리의 옷자락에 기어오르고 쉐리 두 아이가 밑동에 앉아있는 사과나무 등걸에 올라앉아서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메리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지금은 더욱더 그랬다. 하지만 메리는 집으로 돌아갔다. 메리가 침대에 다가앉자 콜리는 많이 해본 솜씨는 아니었지만 디콘처럼 코를 킁킁대기 시작했다. 콜리는 신이 나서 소리쳤다. 너한테서 꽃이랑 그리고 온갖 싱그러운 것들 향기가 난다. 이게 무슨 냄새야? 상쾌하고 따뜻하고 달콤하기까지 한데. 메리가 말했다. 황무지에서 벗던 불어오는 바람 냄새여. 디콘이랑 캡틴이랑 수트랑 너트랑 쉘이랑 나무 아래 풀밭에 앉아있으려니께 바람이 불던디. 밖에는 봄이 왔어. 냄새만 근사한 게 아니여.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있대니께. 메리는 억양을 한껏 심하게 쓰며 말했다. 누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기 전에는 요크셔 사투리가 얼마나 억양이 심한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콜리는 깔깔대고 웃기 시작했다. 지금 뭐 하는 거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처음 봤어. 정말 우습다. 메리는 의기양양하게 대답했다. 너한테 여기 말을 쪼만치 하고 있는겨. 디콘이나 마사맨키 잘할 줄은 모르지만 내가 쪼만치 흉내는 내잖냐. 듣고도 여기 사투리인 줄 모르겠냐?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아가. 시상해. 창피한 줄 알라구. 그러고 나서 메리도 웃기 시작했다. 두 아이는 마구 웃었다. 도저히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두 아이는 방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웃었다. 매들록 부인은 복도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려다 깜짝 놀라 멈칫하고서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아무도 듣는 이가 없는 데다가 너무나 화들짝 놀라서 매들록 부인은 자기도 모르게 사투리로 말했다. 아이고 시상해나.
누가 저런 걸 들어봤을까? 이 세상에 누가 저럴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나?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았다. 콜린은 디콘과 캡틴이며 수트며 넛쉘 그리고 점프라는 이름을 가진 조랑말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성에 차지 않는 듯했다. 아침에 메리는 점프를 보러 디콘과 함께 숲속으로 뛰어갔다. 점프는 조그맣고 털이 복슬복슬한 황무지 조랑말로 두텁게 탈해진 털이 눈 위로 늘어져 있고 얼굴이 아주 예뻤다. 점프는 벨벳처럼 보드라운 코를 어디에든 자꾸만 들이밀었다. 황무지에 풀을 먹고 자라 좀 말랐지만 가느다란 다리의 근육은 강철 스프링으로 만든 것처럼 탄탄하고 강했다. 점프는 디콘을 보자 머리를 들더니 조그맣게 히잉거리고는 타박타박 디콘에게 다가와서 디콘의 어깨 위에 고개를 걸쳤다. 디콘이 점프의 귀에 대고 속닥거리자 점프는 조그맣게 히잉거리고 푸우푸우 소리를 내더니 콧김을 훅 내뿜어 대답했다. 디콘은 점프를 시켜 조그만 앞발굽을 메리한테 내밀고 메리의 뺨에 벨벳 같은 콧등을 문질러 대게 했다. 콜린이 물었다. 점프는 정말로 디콘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듣는 거야? 메리가 대답했다. 꼭 그런 것 같아. 디콘 말로는 진짜로 친구가 되기만 하면 뭐든지 말을 알아듣는데. 하지만 꼭 진짜로 친구가 되어야 하지. 콜린은 잠깐 동안 아무 말도 없이 누워 있었다. 콜린의 기묘한 잿빛 눈은 벽을 멀뚱멀뚱 바라보는 듯 했지만 메리는 콜린이 생각에 잠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침내 콜린이 입을 열었다. 나도 그런 것들이 내 친구였으면 좋겠어. 하지만 아니잖아. 나한테는 친구가 될 만한 것들이 없었어.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고. 메리가 물었다. 그러면 나도 견딜 수가 없어? 아니, 그렇지 않아. 우스운 일이지만 난 내가 좋기까지 한 걸. 벤 웨더스타프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내가 자기랑 비슷하대. 그 할아버지는 우리 둘 다 똑같이 성질이 못돼 먹었댔어. 내 생각에는 너도 벤 할아버지랑 비슷한 것 같아. 우리 세 사람 다 비슷해. 너랑 나랑 벤 웨더스타프 할아버지 말이야. 벤 할아버지는 우리 둘 다 그다지 봐줄 만큼 생기지 않은 데다가 생긴 것만큼이나 심술궂다고 했어. 그렇지만 난 내가 붉은 가슴 울새랑 디콘을 알기 전만큼 심술궂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콜린이 물었다. 전에는 사람들이 싫었니? 메리는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응, 붉은 가슴 울새하고 디콘을 알기 전에 널 만났다면 널 싫어했을 거야. 콜린은 비쩍 마른 손을 뻗어 메리를 잡았다. 메리, 디콘으로 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소리는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어. 내가 그 애는 천사 같다고 말했을 때에는 내가 미웠고 그래서 널 비웃었지. 하지만 아마 그 애는 천사일 거야. 메리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글쎄, 그렇게 말하면 좀 우습지. 걔는 들창코인데다가 입은 커다랗고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고 있고 사투리를 심하게 쓰니까. 하지만 만약에 천사가 요크셔에 와서 황무지에 산다면 요크셔 천사가 있다면 말이야. 난 그 천사는 파릇파릇한 식물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자라게 하는 방법을 알 거라고 믿어. 그 천사는 꼭 디콘처럼 들짐승한테 말을 거는 법도 알고 있을 테고. 들짐승들은 그 천사가 자기들 친구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거야. 콜린이 말했다. 디콘은 날 쳐다봐도 괜찮아. 걔를 만나고 싶어. 메리가 말을 받았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기뻐. 왜냐하면 갑자기 메리의 머릿속에는 지금이야말로 콜린에게 털어놓기 딱 좋을 때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콜린은 뭔가 새로운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열을 올렸다. 왜냐하면 뭐야? 메리는 너무 흥분해서 스툴에서 발딱 일어나 콜린에게 다가가서 콜린의 손을 꼭 쥐고 애원하듯이 말했다. 널 믿어도 되겠니? 새들이 디콘을 믿기 때문에 난 디콘을 믿거든.
너를 믿어도 될까? 정말로? 메리가 너무 진지해 보여서 콜린은 속삭이다시피 대답했다. 그래. 디콘이 내일 아침에 널 만나러 올 거야. 동물들도 데려올 거고. 콜린은 기뻐서 소리쳤다. 메리는 몹시 흥분해서 창백해진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냐. 나머지가 더 근사해. 뜰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 내가 찾았어. 담쟁이 덩굴에 가려진 담에 문이 있어. 콜린이 튼튼한 아이였다면 아마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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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소리를 질렀겠지만 콜린은 몸이 약한 데다가 약간 신경질적인 아이였다. 콜린의 눈이 점점 더 커다래지더니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콜린은 메리의 손을 끌어당기며 흐느끼다시피 소리쳤다. 메리, 내가 그곳을 볼 수 있을까? 거기 들어가게 될까? 내가 살아서 그곳에 들어가게 될까? 메리는 화가 나서 내뱉었다. 당연히 보게 되지. 당연히 살아서 거길 들어가게 돼. 멍청한 소리 좀 그만해. 메리가 너무도 태연하고 자연스럽고 어린아이다웠으므로 콜린은 제정신을 차렸고 그런 말을 한 자신을 비웃기 시작했다. 몇 분 뒤에 메리는 다시 스툴에 앉아서 비밀의 뜰이 어떤 곳이라고 상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어떤 곳인지를 콜린에게 들려주었고 콜린은 자기가 아픈 것도 피곤한 것도 있고 이야기에 쏙 빠져서 귀를 기울였다. 마침내 콜린이 말했다. 내가 상상했던 그대로구나. 내가 진짜로 그곳을 봤던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나한테 이야기해 주었을 때 꼭 가보고 나서 얘기를 해준 것 같다는 뜻이야. 메리는 잠깐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거기를 보고 나서 얘기해 준 거야. 거기에 들어가 봤거든. 몇 주일 전에 열쇠를 찾아서 들어가 봤어. 하지만 너한테는 말하지 못했어. 너를 믿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 확실히 말이야.